안녕하세요. 용포스트입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상호관세, 영어로 reciprocal tariffs. 즉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게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되갚아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이 세 가지 핵심 품목은 이번 관세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품목들을 제외했는지 그 전략과 배경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호관세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교역의 회복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에서 너무 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번 정책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율은 25%에서 많게는 145%까지 책정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타깃 품목도 자동차, 철강, 화학, 목재, 생활가전 등 무척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마트폰은 빠졌습니다. 컴퓨터도 반도체도 예외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 맥북 HP, 델 레노버와 같은 노트북, CPU, GPU, 메모리, SSD 등 주요 컴퓨터 부품,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생존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없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에 145%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폰 15 프로의 미국 기본가는 약 $1,099입니다. 145%의 관세를 붙이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약 $2,692. 무려 1.5배 이상 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산층 이하 국민은 사실상 새 폰을 살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 구매가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결국 전체 경제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인플레이션 악화 시나리오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이 큰 제품군은 우선 제외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기업 보호입니다. 보호무역 정책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조치가 자국 기업을 공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을 볼까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과 인도에서 조달합니다.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면 결국 애플 본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제조는 TSMC, 삼성전자 같은 아시아 공장에 맡깁니다. 이런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미국이 수입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부터 약화되는 거죠. 즉,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해무역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실제로 실무진에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미국의 기술 주도권에 금이 간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까지 모두 얽혀 있는 거대한 거미줄입니다. 설계는 미국, 생산은 대만, 조립은 중국, 소비는 전 세계.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하나가 베트남에서 지연되면 아이폰 전체가 생산되지 못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복잡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흔들 경우
오히려 미국 전체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들을 건드리는 건 너무나도 큰 리스크였던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미 공급망이 안정을 되찾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애플도 아이폰 가격과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 모두 미국의 선택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죠. 만약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스마트폰 가격은 최소 30%, 많게는 40%까지 뛰었을 것입니다. 노트북은 평균 20%, 반도체 부품 가격은 15에서 25% 상승. 이것은 단순한 인상률이 아니라 시장 파괴 수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당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적 안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대상 품목은 바뀔 수 있다. 즉, 지금은 빠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제한이나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스마트폰을 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슈, 안보 위협,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진다면 언제든 다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를 관세에서 제외한 이유는 단순한 선의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 둘째,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보호.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함. 넷째,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 계산.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제외라기보다 유예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기업들,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다음 움직임을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관세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속 스마트폰 반도체 제외 결정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포스트였습니다.